때로는 프랑스 혁명은 여성을 위한 혁명이기도 하고 프랑스 혁명은 저희 노동 결사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혁명이기도 하고 자기의 권리, 자기의 생존권, 자기의 노동의 권리, 자기의 주거의 권리, 혹은 여성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정의의 요청 이런 것들은 지도자, 대통령, 공무원에 의존, 기대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지금 있는 여기에서 내가 시작해야 된다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창한 역사적 사건과 성난 민권운동을 관통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20만) 명을 수용하는 텐트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여튼 목사라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뭐 시체가 죽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시체를 처리 못하니까 목사님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첫날 가서 도와주니까 레노 가지고 있는데 옷 입은 대로 돼가지고 사흘 됐다 여러 가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인들 들고 내려가서 이제 니아가를 불렀어. 이제 시체죠. 그러니까 뭐 그 산모가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소문이 단지 내에 흉흉하게 돌 정도로 실제 그 삶은 굉장히 처참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소위 철거민들을 속인 셈이죠. 그냥 이주하라고 그랬을 때는 이주를 안 할 테니까 거의 뭐 그 지하로는 지하차도가 다니고 위로는 이제 고가가 있고 어떤 장밋빛 청사진을 언론을 통해서 유포를 시키면서 철거민들을 순순히 이쪽으로 이주하게끔 만들었는데 심야에 트럭을 타고 세간살이 몇 개만 가재도구 몇 개만 챙겨가지고 트럭에 실려 그 트럭은 군용 차량도 있고 청소 차량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차에 태워져서 자신들이 여기에 버려졌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철거 반원들이 와서 그러니까 집을 철거하겠다고 나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급하게 짐을 꾸렸고 그날 밤에 바로 그 어떤 트럭에 한 두세 가족씩 묶어서 짐을 싣고 그 짐 위에 모든 사람들이 짐 위에 올라타고 그리고 굉장히 비포장길을 달려서 오랜 시간 달려서 아주 뭐 거의 새벽녘에 그 민둥산 이런 데 그냥 내려졌던 것 같아요. 뭐 그때 기억해 보면 뭐 비도 왔고 당장 뭐 집도 없고 아무런 것도 지급받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막 주변에 나무 같은 거 주워서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고 마치 계집 같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비를 피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철거해가지고 갈 때도 옛날에 그때는 이제 판자촌이니까 요즘 같이 가구들도 없고 그냥 뭐 세 집, 네 집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대한통 그 가구차 긴 거에다가 그냥 싣고 가서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그 천막 생활을 한 거죠. 텐트는 이제 그 군용 텐트를 주는데 좀 크긴 큰 건데 그 텐트에다가 우리는 그때 세 가구가 살았어요. 세 가구. 한 집은 좀 아는 집이고 한 집은 전혀 모르는 집인데 한 텐트 안에다가 이제 세 가구를 집어 넣어 놓는 거죠. 거기서 그 사는 것도 참 변변치 않았죠. 500m, 뭐 1km 이렇게 가야 공동 화장실, 공동 우물. 그렇지, 어려워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 아파 죽은 사람도 많고, 거기 뭐 병원 하나도 없는 데고. 예, 밤중에 그자 도착했어요. 생생하죠, 뭐 생생. 예, 밤중에. 그래가지고 그때 오신 거예요? 단대동 천막 거기서 있다가 추천 받아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여기도 뭐예요? 불도저로 그냥 땅만 밀어. 떼짝만 밀은 거예요. 설폭도 안 떨어지고. 그때는 뭐라고 얻다가 상상 못하죠. 우리는 그거는 산모가 애를 낳고 못 먹어서 애를 삶아 먹었다는 유언비가 막 벌어지고 그랬어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우리가 여기가 이제 살 우리 땅이다 해서 이제 저랑 둘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상대원 고개 허벌판을 이렇게 너무 황량하고 그런데 그때가 왔을 때가 한 겨울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우리 살 땅이다 하고 이렇게 와 보니 그 사각에 이렇게 우리 지금 나무 같은 거 볼대를 사각에 막 이렇게 해서 한 수백 개 정도 이렇게 볼대를 세우고 20평 단위로 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끈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가운데는 번지를 이렇게 해서 편말로 이렇게 세워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른 신도시인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다가 택지 개발도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철거민들을 쓰레기차에다가 실어서 버리죠.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구 10만 명이 모여 살면 그럭저럭 뜯어먹고 살게 된다. 이게 그 계획을 추진했던 대표자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솔직히 난동도 아니고 폭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존권 보장해달라. 사람 살게끔 해달라. 8월 달인데 8월 10일 날 그 비 맞고 그런데 한여름들 안 춥겠어요? 춥지. 다 떨면서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어느 사람이 화가 안 나겠어요. 완전히 사람이 아니라 진짜 돼지, 예? 이렇게 갖다 버린 거지. 사람을 갖다가 이주시키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도 사람 이주시켰다고 생각 안 해요. 니네는 쓰레기다. 쓰레기. 서울시 그 미화를 위해서, 환경 미화를 위해서 니네 쓰레기니까. 성남민권운동은 희망과 도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성남이라는 도시에 성남 시민의 가슴과 영혼에 마치 DNA처럼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산껍질을 벗겨서 12만 명이 강제 유주됐을 때의 그 모습이 절망감, 밥 챙겨 먹기도 힘든 가난에서 오는 좌절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년 이후 판교를 품은 거대 도시로 자라났죠. 바로 그러한 희망과 도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50년을 기획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아, 네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발걸음을 이뤄냈으니까 말이야.
5.18 사건에는 엄청난 저항성이 담겨 있었죠. 그 저항에 의해서 국민 내지는 시민 내지는 민중의 저항에 의해서 도시 하나가 탄생이 됐다는 거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예. 뭐 도시란 게 자연 발생적인 도시도 있고 태반이 자연 발생적이죠. 그리고 요새 이제 신도시들은 인위적인 도시고. 근데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도시 하나를 만든 셈이잖아요.